높은 그런 상수도에서 자살률이 낮아지더라. 뇌의 기능이 회복되고 기억력 저하도 돌아왔다고 하죠. 그렇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은 알츠하이머 발병을 막을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진료실에서 기억력 저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나요? 나이를 불문하고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셨다면은 그 나이가 조금씩 낮아져서 5, 60대 분들, 뭐 심하면 40대 분들까지도 고민을 하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치매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약 때문에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걱정과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만큼 이 치매라는 질병이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좀 두려운 질병으로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에 국내 이제 공식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걸로 아마 예측하고 20년 안에는 200만 명을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정말 급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 놀라울 만한 연구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국제 학술지죠. 네, 네이처에 실린 연구인데요. 이 리튬이라는 물질이 뇌 속에서 부족해졌을 때 이 기억력 저하,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 리튬이라는 물질을 넣어줬을 때는 네, 뇌의 기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였습니다. 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간 연구한 끝에 내놓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을 무슨 사람 뇌에 쓰냐, 사람이 먹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튬은 원래 정신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입니다. 미량원소로서 우리의 식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몸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 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일단은 이온으로 이제 그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세포막의 전이라고 하는 전기 흥분 상태를 조절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물질의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조울증, 조증 상태에서 도파민이 이제 과하게 활성화되는데 그런 도파민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울증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는 세로토닌 분비를 좀 촉진시키면서 실제로 자살률이 저하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기타 여러 정신질환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과 전공의 때 저희끼리 그렇다면 수돗물에 이 리튬 좀 함유량을 약간 올리는 이런 걸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저희끼리 막 그냥 얘기도 했었잖아요. 또 워낙 그 조울증, 특히 이제 이 양극성 장애에서 조증 상태이신 분들은 그 병식이 맞아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도 잘 복용을 안 하시고 그럼 수돗물에 리튬을 풀면 뭐 많은 분들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연구를 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 공공 상수도에 미량 리튬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서 시작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상수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리튬 함유량이랑 실제 자살률이랑 좀 비교를 한 거죠. 여러 나라에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리튬이 높은 그런 상수도에서 자살률이 낮아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했습니다. 뭐 그런 전설들이 있는 곳들 항상 있잖아요. 만병통치 샘물이 있어서 거기 몸 담그면 낫는다. 이런 곳으로 알려진 일부 약수터나 온천들에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리튬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미국에도 수천 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성스러운 치유의 장소로 뭐 여겨져 온 리시아 스프링스라는 곳에 마크 트웨인,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유명한 분들이 이제 가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영천에 있는 사일 온천이라는 곳에는 리튬이 좀 풍부하게 있어서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네. 한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쨌든 뭐 연관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입증이 되려면은 이제 비교대조군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래 상수도에 리튬을 풀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리튬이라는 게 뭔가 신경세포를 보호해가지고 긍정적인 역할, 특히 기분에 대해서 하는 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네이처에 실린 하버드대 연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상인, 그리고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수준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 이렇게 세 군을 나눠 놓고 어떤 미량원소, 금속들이 부족한지를
27종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뇌에 어떤 일종의 금속 생태계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생길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규영이 말한 것처럼 27개 미량 원소를 체크해 본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단 하나의 물질, 리튬만이 제 농도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 정말로 기억력 저하, 치매에 영향을 주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쥐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쥐한테 리튬이 부족한 이제 쉬기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에서도 뇌 속의 리튬 농도가 더 빠르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뇌의 염증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갔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치매의 주범으로 봤던 게 아밀로이드 베타 플레이크라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 뭉치면서 뇌에서 그게 신경 독성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걔를 없애는 데 여태까지 주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안에 리튬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쥐들도 리튬을 안 줬더니 아밀로이드 베타 형성 속도가 빨라졌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리튬이 낮아지면 아밀로이드 베타 플레이크가 많아지고 이 많아진 게 리튬을 더 잡아먹어서 리튬은 더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는 거죠. 맞아요. 또 아밀로이드 베타뿐만 아니라 타우 프로테인이라는 것도 그 치매와 관련돼 있는데 이 타우 프로테인도 역시나 리튬이 떨어지면서 같이 영키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병리적인 상태에 접어든 쥐에게 리튬을 다시 투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오로테이트라는 물질과 리튬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따로따로 줘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리튬 카보네이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으로 된 리튬이죠. 탄산 리튬정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리튬 오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리튬과 오로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되어서 주로 영양제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저는 리튬 카보네이트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해온 물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좀 의외였어요. 이 리튬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었다. 라고 하고요. 오로테이트를 보충한 이제 쥐에서 이 아밀로이드 플레이크가 형성되는 것들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뇌의 기능이 회복되고 기억력 저하도 돌아왔다고 하죠. 그렇죠. 네. 알츠하이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고령생 쥐도 여러 증상들이 개선됐다. 맞아요. 라는 놀라운 연구가 나왔고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리튬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면은 알츠하이머 발병을 막을 수 있다. 생쥐에서는 이것까지 확인했다고 해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발견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동훈 선생님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또 궁금했던 게 리튬 카보네이트랑 리튬 오로테이트가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온 거죠? 네. 이 리튬 카보네이트라는 물질은 이제 탄산과 리튬이 이제 결합이 된 상태이고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탄산과 리튬이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리튬 자체가 그냥 자유 이온 상태로 혈액을 떠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 이온 상태에서는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고농도의 용량이 필요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밀려 들어가듯이 리튬이 뇌 속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 반면에 리튬 오로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은 오로트산과 리튬이 이제 결합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로트산 같은 경우에는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수송체가 존재를 해서 뇌 속으로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자유이온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원소의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원소가 플라크에 붙잡히기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작은 틈에 이제 끼기가 쉽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플라크의 표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전하, 음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 좀 끌어당겨지는 반면에 오르트산과 결합된 상태에서는 이 이제 전하가 가려지기 때문에 음전하에 끌어당겨지는 효과가 좀 덜하다고 하고요. 오르트산이 붙어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서 플라크에 잘 끼지 않는다고. 이 리튬이라는 게 이제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에 기여하는 GSK3 베타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와 그 플라크의 형성을 좀 방해해서 독성 단백질을 줄이고 이제 알츠하이머로 이어지는 기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러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 지금 모두 다 리튬 영양제 먹어야겠다. 오로테이트 사야겠다. 네. 혹은 리튬이 많이 들은 음식이 뭘까? 이런 거 이제 또 가족 간에 공유하고 주변에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거 항상 이런 연구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아직
인간에게 얼마나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실험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도 리튬이 아직 인간의 신경퇴행을 예방하는데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리튬 화합물은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죠. 장기간 이제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농도에서 치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자체가 그 세라피틱 레인지라고 하죠. 치료 농도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정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약이에요. 근데 오로테이트 상태에서는 정확히 어떤 농도가 얼마만큼 장기간 복용해야지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막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확립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섭취를 하는 거는 더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 리튬이란 약은 정신과 약들 중에서도 과량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약이죠. 맞아요. 이게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족보로 외우기도 하는데 이게 일단은 그 운동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손떨림, 네, 아니면 말이 좀 헛나온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걷는 게 네, 휘청이 정한다든지 보행실조라고 네, 하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도 더 농도가 올라간다? 라 그러면은 막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막 혼수 상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고용량으로 드시던 분들이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탈수가 많이 되면 리튬은 원래대로 먹는데 탈수가 되니까 리튬 농도가 올라가서 이런 없던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신독성, 이 콩팥에 좀 독성이 있고 갑상선 독성도 있어서 길게 드시는 분들은 이 콩팥이나 갑상선 기능 괜찮은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한 약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너무 반가운 희소식이긴 하지만 임의대로 또 복용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매우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맞아요. 또 리튬이 가임기 여성한테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임신 중에는 중단해야 되는 약물이니까. 네. 네, 정말 우리나라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지겹게 들으셨을 거고요.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상태로 좀 회피하는 마인드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너무 반가운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꼭 인간 임상으로 사람에게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말이죠. 이 뇌에 작용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특히 이제 메이저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이 중추신경계 약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다가 너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돈이 되는 분야로 이제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이 중추신경계 투자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치매를 비롯해서 이런 정신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제 뭔가 좀 희소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이제 중추신경계 약물은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좀 넘어서서 어떤 혁신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